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0월 5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선물 아까는 좀 안 좋기는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좀 회복을 많이 시켜놨어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 놓는 모습은 그나마 지수 안 그래도 요거 미국 선물 좀 많이 밀렸었죠. 0.5% 6%.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차라리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얘가 일단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주는지, 아무래도 심적인 측면에서는 아예 좀 상승 마감을 하는 게 조금 속이 편할 수는 있죠. 유럽 쪽이니까. 자, 그래서 유럽이랑 미 증시, 특히 미 증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계속 힘을 주는데 얘는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얘랑 환율 요거는 꼭 계속 보셔야 돼요, 시황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해서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로봇주들이 과연 얘랑 같이 좀 힘을 줄지, 아니면은 뭐 상장 요걸 좀 제로 소멸로 힘이 빠질지, 요거는 좀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얘가 또 잘 가면은 두산 로보틱스랑 뭐 감속기라던가 부품 이런 파트로 갖다 좀 엮였던 종목들, 그것 정도를 좀 같이 볼 것 같고, 반대로 얘가 신규 상장인데 갭 많이 뜨고 쭉 밀린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도 같이 분위기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은 중심에 두고 봐야 될 그런 종목이지 않나. 자, 그리고 10월 6일은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측 국회의원들이랑 협력 논의, 산업부에서. 그래서 요 정도가 있고, 이재명 당대표 이제 재판 본격화, 요 정도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주도 그렇고 요번 주도 그렇고 사실상 거래일이 3일 3일이죠. 그리고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기는 했는데 시황이 이번 주 중에는 그냥 화끈하게 좀 돌려줄 수 있을까? 사실 기술적인 낙폭 측면에서는 이제 좀 돌려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오늘 하락폭이기는 했어요. 오늘 4% 밀렸잖아요. 오늘 좀 많이 밀렸고, 그래도 지금 뭐 이제 800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은 있는 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신에 여기서 그 차이죠. 한 번, 두 번 더 밀고 돌리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냐, 이 차이인데, 요 한 번, 두 번 더 밀면은 반대매매 좀 우르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반대매매 지금 신용잔고가 20조 깨지기도 했는데, 뭐 20조가 사실 예전에 기준으로는 20조면은 아직도 너무 많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20조는 좀 깨졌고, 그 신용 중자 뭐 이제 반대매매 정도랑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지수가 이제 다음 주 안팎으로는 저점을 일단 단기적으로 형성은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기냐 아니면 하루 더 이틀 더 밀고 돌리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 또 차이가 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하루 이틀 차이로 갔다가 한 번 더 밀고 두 번 더 밀고, 이거에 따라서 반대매매 더 우르르 나올 수도 있는 포지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대매매랑 좀 엮으면서, 그리고 이 RSI 과매도는 항상 좀 잘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하락장은 항상 온다는 거, 항상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 그 원리상. 자, 그래서 그 정도를 볼 것 같고, FOMC, 그 다음에 실적 시즌 지금 봐야 될 거, 그냥 시황에서는 뭐 시황 모멘텀에서 갑자기 좀 좋은 게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환율, 국채 금리, 요거, 그 다음에 뭐 유가, 이거에다가 FOMC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요게 이제 지금 올해 나머지 시즌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율도 지금 뉴스가 뭐 환율 뭐 1400 뭐 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번 달 뭐 환율 11개월 만에 1360원 돌파했고, 이번 달에 1400원 상승 전망, 요 내용도 있고, 뭐 고금리 끝이 안 보인다, 연휴 끝나니까 시장이 발작. 요거는 좀 웃겨가지고 표현이 발작이라고 썼더라고요. 뉴스에서 발작이라는 단어, 뭐 이제 질병으로 갖다가 이제 발작 이런 거는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시장이 발작했다라는 표현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시장이 뭐 이렇게 발작을 하나. 그래서 일단은 요런 내용들, 그래서 요 정도는 시장 계속 좀 묶어봐야 되고,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조금 끌고 내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차피 장세 자체가 개별주, 그 다음 뭐 이제 뉴스들이 있지만 그냥
움직이더라도 확실히 좀 강한 종목의 빈도가 적어졌어요. 유동성, 그리고 유동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엄청 적습니다. 지금 이제 7조예요. 이전에 1, 2주 전만 하더라도 2배, 지금 2주, 3주 전이 2배씩 터졌었거든요. 막 12조, 14조, 17조 이랬는데 지금 7조라는 거는 그냥 뭐 단순 계산이랑 종목 몰리는 거랑은 또 당연히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금 시장에 뭐가 됐든 주식, 재테크들의 기본은 뭐죠?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 비싸게 시장가로 위에 가격으로 사가주면은 내가 거기다가 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의 원동력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 화폐.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시장에 그만큼 돈이 적구나. 매수 대기자, 매수 대기자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죠. 이거는 거래된 게 찍혀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매수 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투심 자체가 좀 저하되고 있다.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거기서 이제 반도체, 삼성, 낸드값 10% 이상 올린다. 이거 좀 단독 뉴스이긴 한데 감산 이어서 두 번째 승부수. 이런 거는 혹시 뭐 반도체가 오늘 그거 좀 괜찮기는 했죠. 이수 페타도 자리가 조금 간당간당하긴 했는데 25,000원 찍었으면 했는데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반도체는 오늘 흐름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수 페타,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좀 많이 안 밀리고 강해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지수 밀린 거 대비해서는 종목들이 좀 강한 느낌이 있죠. 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오늘 코스피가 2.4% 밀린 거 대비해서 하락폭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양봉 마감을 했고 삼전은 밀렸지만 밑골이 달아주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 있고 일단 반도체는 올라가면은 또 지수 반등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 이어서 이수페타, 뭐 한미 수급 들어오나 그 정도. 걔네들은 이제 수급도 좀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장 신용잔고는 신용융자 좀 줄어드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뉴스들은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테마들 굳이 새로운 테마도 없고, 지금은 그 포트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엄청 좀 집착을 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잡스럽고 개별주 장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에서는 그냥 선택지는 딱 두 개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날 내가 그날 강한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할 수 있는 실력 플러스 환경이 되나. 전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데이 매매 계속 하면 되죠. 데이의 장점이니까 엄청난 장점이에요. 지수 시황이랑 크게 연관없고, 종목 선정도 어느 정도 그냥 뉴스 쓱 훑어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추려가지고 이건 좀 주도 테마 될 수도 있겠다 추려놓고, 안 되더라도 그날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서 또 캐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지수가 밀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어떤 좋은 종목들이 내려와 있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시나리오, 비중, 매수 구간, 뭐 금액대라던가 뭐 가격대라던가 해가지고 비중은 얼마씩, 그리고 어떤 종목들, 좋은 종목은 진짜 많아요.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나뉘지 않을까. 현금 들고 계신 스윙하시는 분들은 요거고, 그 다음에 그냥 전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맞겠죠. 1번. 그리고서 3번은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물려있는 분들, 기술, 뭐 반대 매매가 나오고 하는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이제 좀 포트 관리에 실패를 한 상황에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나오고 하면은 뒤에 뭐 반대 매매 나오더라도, 뭐 반대 매매가 그냥 모든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 반대 매매 금액만큼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려있는 분들은 뒤에 기술적, 어차피 지금 손절치기에는 사실 좀 늦은 감도 있거든요. RSI 뭐 과매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반대 매매로 갔다가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곳에서 비중이 거의 풀로 차가지고, 사실 지수가 10%민 게 많다면 크다면 클 수는 있지만, 요 관점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10% 미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자주 나옵니다. 은근히 있어요. 요번 연도 RSI 과매도는 처음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10% 이거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매년.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민 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이게 물려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야, 이게 지수가 이게 하락장이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사이클 시장 둘러보면은 매번 있어요. 매년 한 두세 번씩 수시로 있습니다. 상승장에서조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큰 폭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근데 괴롭죠. 왜? 비중이 풀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해결 못하면은 피곤하고 그 주식으로 갖다가 계속 좀 힘든 상황을 막 부딪힐 수밖에 없고, 물려있는 분들은 뒤에 기술적 반등에서 어떤 식으로 내 종목들 뒤에 나올 수 있는 재료라던가 뭐 아니면 반등에서 뭐 좀 손절 어느 정도 올라오고 하면은 뭐 나중에 내가 팔고 본전 가거나 막 시세 더 주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해서 그냥 손절로 갖다 대응을 하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을지, 아니면은 얘는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물려 있더라도. 그런 종목은 차트도 그렇고 뭐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갖다 좀 운영을 더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사실 이분들이 계좌를 가장 보기 싫을 상태거든요. 오늘 관심 테마가 뭐 이따가 뭐 종목들 당연히 강했던 애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종목보다는 이런 포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둬야 돼요. 물려있는 분들은 뒤에서 기술적 반등에서 내가 뭐 대응을 할 종목이랑 들고 갈 종목이랑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고민을 해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돌려주는데 좀 더 본전 하다가 본전 안 가고 또 밀리면은 으악 하면서 손절 치고 더 큰 손절 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팔고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팔고 더 올라가면 내가 손절 쳤는데 올라가면 뭐 어떡해요. 내가 실력이 없던 거지. 종목 선정이랑 비중 조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맞닥뜨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인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대응이에요.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거 좀 마음 아프실 수도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에 뭐 종목들 이제 강했던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칩스는 시간에 좀 강하죠. 이 MPU 키워드는 저는 좀 좋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요 구간 44,000원을 좀 넘어추나 차트상 시간에는 좀 강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얘가 더 치고 나가려면 최소한 지금 매물 만들고 밀고 매물 만들고 밀고 했는데,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추가적인 좀 뉴스 붙는지.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뭐 지금 마땅히 탁 하고 뭐 땡기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미래 통화체계도 뭐 한국이 먼저 내년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 CBDC 관련해서 좀 실제 활용, 이런 키워드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내년에도 또 잊고 있다 보면은 디지털 화폐가 또 반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종목군, 이 테마군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지시스,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 좋아 보여서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딧 요번 주에 뭐 발표 그 찌라시를 붙이면서 좀 한 번 더 시세를 줄지. 신성 ST가 일단 19일 상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료가 조금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종목이 워낙 좋아가지고 좀 땡겨 올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은 좀 괜찮지 않나. 대신에 여기 특징주에 뉴스는 안 붙였지만 레딧 찾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번 주에 뭐 이제 발표, 그래서 그 기대감을 한 번 더 부각을 시키나, 5만원 라운드피그를 좀 중심으로 돌파 나오는지 보겠죠. 대신에 이제 얘는 좀 대응 이제 좀 실시간으로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당일 뉴스 안 붙고 하면은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조금은 그런 리스크 생각을 해 두시고, 유한양행 뭐 23일 넥라자 그거 뭐 발표 기대감, 한울바이오도 오늘 밑골이 길게 달고 땡겨 올렸는데 지금 시간에는 좀 밀렸죠. 얘는 뭐 좀 중요한 포인트는 없어서 35,000원을 또 다시 넘어가 주는지 그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네요. 차트상 지금은 좀
재료가 시장이 빈약하고 하면은 재료도 좀 좋은 애들이 잘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좀 차트 관점으로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알테오젠도 저점을 일단 깨진 않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렸다가 또 다시 빗꼬리 달고 하는데, 얘는 그 찌라시예요. 그 머크 회사 측에서 이제 부정을 했다 보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회사 인수합병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통 그 계약 내부적으로 갖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비밀 유지 뭐 그런 보안 관련해서 있는데, 차트는 좀 상대적으로는 강한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밀려도 애초에 안 밀리면 더 좋았겠지만 밀리고 땡겨 올려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 좀 땡겨 올리면서 시세를 주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뉴스. 그 다음에 얘는 외국인 수급이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기는 하죠. 외국인 매수세 계속 연속적으로 있고, 이날 한번 시원하게 팔긴 했는데 또 다시 좀 매수하는 모습들. 자, 그래서 요것들 외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간에서 뭐 이제 막판에 이런 식의 뉴스 좀 붙이면서, 얘도 뭐 대놓고 작업하던 종목이다 보니까 회사가 탄탄하진 않아서 이런 게 좀 붙고 하는데, 일단은 뭐 재건, 네옴시티 이런 것들은 좀 붙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반짝하고 또 밀렸는데 120선 주변은 한번 좀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히림, 유신 이런 것도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갭 뜨고 밑꼬리 달고 좀 버티거나, 그래도 이 정도 상승폭을 좀 아침에 슈팅이라도 줬었기 때문에 그런 네옴시티 정도까지는 묶어볼 것 같고, 21일부터 24일 사우디행 요게 좀 있죠. 혹은 후속 조치 이런 게 갑자기 탁 하고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랑 로봇 섹터 여기는 지금 뭐 별 뉴스는 없다 보니까, 뭐야 이거 의료 AI가 아니라, 자, AI는 이제 조금 차트 측면에선 좋은 구간에 이제 진입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뉴스를 어떤 걸 붙여주면서 돌려줄지 좀 시황이 안정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강한 애들이 분명히 있었고, 루니, 뷰노 오늘 시원하게, 그래서 얘네는 조금씩은 더 밀리면은 좋지 않을까. 뭐 120선 일단은 이런 밑에 구간들, 이제 KT 시리즈는 아예 120까지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요거는 스타링크나 뭐 미듬 출시 그런 거에 좀 엮일 수 있겠죠. 그리고 로봇은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거랑 흐름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유독 센 애가 유진 로봇, 대동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렌시스는 오늘 좀 낙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밑꼬리 달고, 얘도 차트에서 막 이런 식의 구간 깨고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상한가를 좀 지켜줘서 여기서 뭐 로봇이랑 같이 엮이면서 혹시 내일 반짝해 주나. 그다음에 이제 두산 시리즈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상대적으로 강한 건 유진, 뭐 대동 기업 요런 애들이 좀 지수 대비해서 강하고, SPG랑 레인보우 이런 것들은 또 내려오면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위더스 제약은 단기갈 들어갔고, 뭐 오늘 종목이 좀 잡다 해요. SY는 7,000원을 좀 돌파를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얘는 네옴시티도 그렇고 재건도 엮이고 하다 보니까 밀리면 또 밀리는 대로, 만약에 여기 전저점을 깬다 그런 자리는 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지수 투매. 그다음에 모비스도 상대적으로는 좀 잘 버티기는 하거든요. 얘도 분봉에서 파동이 엄청 강해요. 그냥 안 깨지고 계속 막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뭐 또 날 잡고 한번 또 튀어주나, 이렇게 좀 눈을 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큐리도 여기 좀 이탈을 했고.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차트 관심으로 갖다가 둘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거는 뭐 개인 생각이지만 지금 시장 굳이 양쪽에 막 찝적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 좀 수월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하루 이틀 그 반대 매매가 만약에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것은 진짜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종목들 싸게,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지수 돌리면서 그냥 얻어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포지션 현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대 매매가 나올진 모르지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어떤 종목들을 내가 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할지, 그 다음에 일자는 어떤 식으로 분할로 들어갈지,
이런 거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면은 생각보다 또 낙폭 과한 곳에서는 또 반등 나올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단기간에.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잡소리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 나스닥 양봉으로 돌렸네요. 선물은.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지금 시장에선 그런 생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주요한 메인 테마, 메인 종목으로 탁, 이거는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 주도 종목이야 라고 할 게 없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은 물려 있는 대로 대응에 대해서 물려 있는 분들이 사실 가장 힘드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계좌 열어보기 싫을 거잖아요. 딱 했을 때 열어면 다 파란색이면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려 있더라도 내가 왜 어쩌다가 물렸는지, 어디서부터 비중 실수를 한 건지, 내가 시장을 간과했던 부분이 어딘 건지, 그런 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보기 싫지만 직시를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갖다 꼭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이겨내는 게,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이겨낼 수가 없겠죠. 항상 뭐 피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마이너스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항상 오고, 하락이 올 때 내가 크게 맞으면은 그 이유를 꼭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나한테 있을 거고, 욕심 조절 실패라던가 결국 욕심이 비중이죠. 아니면은 뭐 내가 좀 너무 얕본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서도 시장이 좋을 때는 느슨하게 막 이것저것 막 한 B급 종목들도 시세를 많이 주는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B급 밑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나온다고 다 하면 안 되고 S급, A급으로 이제 자리가 좀 높고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밀릴 때 밀리더라도 탈출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골라야 되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하락이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뭐 보따리 상인처럼 그냥 좋은 종목들 하루 날마다 5% 10%씩 내려오는데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다들 지금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지수는 좀 빨리 돌려주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